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성성쌤입니다. 자, 6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자료예요. 네,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 이 자료라는 것이 그냥 떠올렸을 때 좀 애매하죠. 뭐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설명해 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뭔가 하는데 뭔가 필요한 뭔가 그런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만들거나 이루는데 바탕이 되는 물자나 재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연구가 됐든 조사가 됐든 만드는 것이 됐든 뭔가를 이루는 게 됐든 뭔가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자료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료라는 겁니다. 자,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3단원 전체의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잘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가 갖는 중요성,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건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어와 관련된 개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입니다. 자, 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근데 이때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자료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활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듣는 사람이 흥미도 느끼면서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말하는 내용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 게임할 때도 아이템들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아이템들 중에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골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각 아이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뭐가 장점인지. 그래야 필요한 때 잘 아이템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안 합니다. 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인데요. 먼저 표예요, 표. 표는 말 그대로 간단히 표를 그려서 나타내는 건데, 표의 특성은 대상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보통 각각의 대상의 수량을 표로 나타내기도 하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들의 수량만 딱딱딱딱 표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또는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상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사진인데요. 사진은 딱 그냥 그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설악산에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설악산 단풍 탁 찍어서 쫙 보여주면 오, 단풍 저렇게 들었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하는 대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표인데 표와 도표는 좀 달라요. 표는 그냥 수치로만 나타내는 거라면 도표는 이것을 막대기로 아니면 원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주어 보기가 표보다 더 쉬워요. 표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월 달에 강수량 10, 2월 달에 강수량 25, 3월 달에 강수량 47 이러면 이것을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려면 뭐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도표는 이것을 막대기로 딱딱딱 보여주니까 그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쉽게 견주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도표는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고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동자가 움직이다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서 분위기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음악이 갖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영상에서 아무리 등장인물이 슬픈 표정을 지어도 별로 슬퍼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슬픈 음악이 촥 하고 들어가면 '어 굉장히 슬픈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자료,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와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이에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이니까 연설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글의 특징은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나성실 후보자가 친구들에게 소견을 발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먼저 연설할 때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뭐 여기는 전교지만 학급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학급회장 선거에 나갈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높임 표현 사용해야 하고요. 듣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알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설 시간도 생각해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연설 시간이 5분인데 연설 내용을 한 10분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나머지 5분 동안에 준비한 내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다 뒤에 있어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말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후보자가 의견을 발표할 때 자료를 활용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연설하는 상황에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구나. 뭘 활용했나 보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표와 책을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가 47%래요. 그래서 이제 나성실 학생은 깨끗한 그 화장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한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오늘의 순위라는 제목의 책을 자료로 활용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책의 이제 내용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뭐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또 공약으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만큼은 꼭 누구나 꿈을 하나씩 정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라면서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 다양한 직업 체험 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같이 공약을 제시했어요. 사실 뭔가 어떤 선거의 후보자가 돼서 연설을 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공약은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여기는 지금 정규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약이어야겠죠. 이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듣는 친구들이 '뭐에 대해서 공약이 나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할 때 여기서처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책을 활용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활동은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자료를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 상황에서 자료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축제를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축제니까 자료로 축제 사진이나 축제 안내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왜 그 자료를 활용했는가? 축제 사진이 우리 지역 축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축제 안내 자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자료, 효과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죠. 축구는 10명이, 배드민턴 5명이, 줄넘기는 8명이, 그래서 총 합계 23명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나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사진이에요. 이렇게 어떤 여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서처럼
사진을 활용을 한다면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에 나와 있는 것은 2017년 서울의 강수량을 분석한 자료, 도표인데요. 도표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수치도 나와 있으면서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가 있네요. 강수량을 분석한 걸 보니까 정말 7월 달과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왔다는 것.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여름에 집중해서 비가 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라를 살펴보시면 동영상을 활용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넣는다면 이렇게 자막이나 음악도 넣을 수가 있어서 분위기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시험에는 각각의 종류, 자료 종류가 뭐다라는 건 안 나오고 그냥 자료만 보여줘요. 이와 같은 자료의 종류가 무엇이며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에 대한 또 다른 활동이 나오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그림가와 나에서는 보경이와 민영이가 자료를 활용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모두 과거의 직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용한 자료가 다르네요. 보경이는 표를 활용을 했죠. 이 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를 활용을 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나에서 민영이는 과거에 있던 직업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동영상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부상이라고 하는 직업이 이런 거구나. 사라진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네요. 왜냐면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부상 이러면 그게 뭔데 아무 배경 지식이 없어요. 네,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보부상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달을 보시면 지민이가 그 사진 자료를 활용했네요. 독도의 자연 환경을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독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고, 아, 독도가 저렇게 생겼구나.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어떤 자료를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료의 각각의 특성을 알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상황에 어울리는 자료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내용을 간단히 후루룩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양한 자료의 특성. 일단 표는 대상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 여러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 쉽죠. 많은 양의 자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대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죠. 도표는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고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동영상은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서 분위기도 전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활동 중에 전교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 말하기 상황 볼까요? 상황의 장소는 강당이고요. 대상은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 두 가지를 활용했죠. 학교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오늘의 순위라는 책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상황의 특성을 보시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을 했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교과서 속의 또 상황을 보시면 다양한 발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말할 때 표를 활용했거든요. 사라진 직업의 종류와 그 까닭을 직업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표가 알맞기 때문에 활용했다는 것. 과거의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동영상을 활용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라진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동영상이 알맞기 때문이죠. 여행지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이럴 때는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의 자연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한 것이죠.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냥 그때그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각각의 자료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만 사실 잘 파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자료가 어울리겠군. 이런 상황이야? 이 자료가 어울리겠군.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자료의 각각의 특성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퀴즈는 말이죠. 이 다양한 자료의 특성과 관련한 퀴즈를 내봤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이 특성은 과연 어떤 자료의 특성일까? 자료의 종류를 맞춰주시면 돼요.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동자가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자예요. 따라서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동영상만한 것이 없죠. 뭐 체조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요리를 만드는 과정. 이럴 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다양한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어질 내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발표에 대해 배울 건데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자료의 특성부터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